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이제 제34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최선을 다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200문제 여기서 다 나온다. 줄여서 여단아 200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단아 200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5문제씩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당사자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당사자에게 있고요. 물론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서명 또는 날인인데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한 명만 제출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고 했고요. 4번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지만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신고, 변경신고, 정정신청은 할 수 있고요.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2년 계약을 했다가 2년 더 연장해 주면서 보증금이나 월차임 정감이 없다면 변경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어를 항상 조심해야 되죠. 공법적 요소가 있는 법들은 국토부 장관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대신에 시도지사 등록관청 하면 X고요. 지정할 수 있다 대신에 지정해야 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의뢰인 상호간의 X,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또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하면 X입니다.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요.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하면 X고요. 1년 대신에 6개월, 2년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5번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계약서. 다 문제가 이거 시험에 다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대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나오죠. 자,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1번 소속공개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고요. 6개월 범위 안에서. 2번 개업공개사는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계약서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4번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5번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게 X죠.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중계약서는 징역벌금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왜 없냐 하면은 사문서 위조가 있죠. 사문서 형법상 사문서 위조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받아야 자격 취소인데 지금은 업무 관련 사기, 배임, 횡령,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됩니다. 그래서 따로 형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는 따로 징역벌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계약서에 대해서.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인터넷 표시광고 기본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예, 그렇습니다. 분기가 3개월이 1분기죠.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맞고요. 4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는 30일 이내 제출입니다. 수시 모니터링이 15일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5번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15일, 30일 우리 암기 프린터 정리되어 있고요.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 대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주권은 동호수가 특정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죠.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지만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이른바 대토권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권리금 중개대상물 아니고요. 금전채권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이고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금전채권, 미염 이거는 아무나 해도 되니까 중개대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도, 리얼에 있는 권리금도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있는 대토권, 이거는 불법입니다. 개업공개사 아닌 사람도 중개를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아니고, 기업도 즉 세차장 구조물도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거는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중개상물 아니죠.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도 있고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